지혜로운 상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상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후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되거나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조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참하게 늙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평온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 중 하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할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는 배우자와 함께 혹은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언제든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우선 노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연금이나 저축과 같은 경제적 대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 하며 젊었을 때부터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제도나 보험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미루거나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나이가 들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자신만의 활동을 통해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산책,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이웃들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랜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때로는 간단한 산책을 함께 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대화와 관심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러한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산책 등은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으로 꼽힙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키우며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식단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적절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식습관은 기분과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순간적인 기분 상승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가급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자신을 돌보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밤에는 적절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단순한 일상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의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즉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활발히 활동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이전처럼 기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나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물리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과 그 안에서 얻은 교훈들은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후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 후회하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나 미련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천천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즉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직장, 가정,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목표가 있었지만 노후에는 이러한 목표들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배우는 것도
삶의 목표를 세우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내가 쌓아온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은 내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역할은 달라지지만 그 역할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비참하게 늙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서적 독립과 함께 건강한 인간관계, 자기 사랑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노후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